오늘이 5월로 넘어가는 5월 1일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오늘 오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이미 뭐 대선 캠프는 여의도에도 사무실을 꾸렸다라고 하니까 곧 출마 선언도 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명분 여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만 좀 이런 생각은 드는 게요. 어제 채널A에서 보도했다시피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핵심이셨던 분들 주로 그런 분들에게 무슨 뭐 당이 또 누군지는 모르겠으면 저도 모르고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이 당명을 바꿔야 뭐 같이 해주겠다 내지는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야 같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갑질을 당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이상하다고 봤어요. 당명 변경이 언급되는 상황. 네. 그렇죠. 아니 당명 변경을 하려면 그건 당원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친문들이 요구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너네 장난하냐? 이렇게 받아쳐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77만 당원들 당비례는 당원들은 그럼 다 뭡니까? 저는 이 당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그런 텐트 얘기하면서 접촉하시는 분들이 동교 등계 무슨 뭐 정대철 그 전 의원님이나 뭐 이낙연 그 친문재인계 뭐 이낙연 뭐 전병헌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밖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의 자존심과 우리 당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얘기 그건 후보가 며칠 뒤면 이틀 뒤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후보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연합이라 어떤 식의 영입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빅텐트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고 동의가 아니라 그건 주도할 겁니다. 주도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종적 경선이.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받아야 될 우리의 최종 경선이 있는데 여기서 뉴스 다 잡아먹게 저런 얘기를 당해서 한다? 저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후보가 결정할 문제예요.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하고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벌써부터 당 밖에 있는 인사에게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당면 요청 변경을 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아니 뭐 다 문제다. 일부 우리 쪽 당에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당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원들이 요구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친문에서 요구하는데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이 당이 친문의 겁니까? 뭐 단일화나 뭐 여러 가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하지만 주도권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하실 수 없는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 많고 반성해야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믿어주는 보수의 지지자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 우리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지 말지를 좀 계속 확답을 안 하다가 어쨌든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원하는지를 물어봤더니 81.2%가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좀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보도한 여론조사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정도로 절박하게 꼭 이겼으면 좋겠다인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지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수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우리와 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얘기를 해야죠 서로.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작업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미리 어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저는 그런 식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의 논의를
문재인계 사람들, 동교동계 사람들과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네. 당원들이 있어요. 네. 우리 전통의 정당입니다. 예. 그 당원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런 우려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 본선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실 텐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출마를 외부에서 하게 되면 뭐 무소속으로 단일화를 하고 입당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당원 뭐 단일화 과정에서 당원권이 좀 침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지도부가 좀 주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월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문제 같아요. 예. 그게 뭐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상식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기기 위해는 뭐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려는데 네. 수능은 면제해달라? 나는 면접만 보겠다. 다른 사람 다 수능 보는데 이게 공정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당이 저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마라톤을 42.19km 뛰는데 예. 40km까지는 그냥 택시 타고 가고 2km만 뛰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게 그 밖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공정해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합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하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그리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왜냐면은 지금 권한대행 하면서 했던 행보들이 다 사전선거 운동이다. 뭐 이런 논란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이걸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비판을 좀 하는 상황인데, 이런 민주당의 지적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는 게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요. 어제 또 다른 인터뷰에서 뭐 말씀하시기로는 정의 실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시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좀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사법부의 결과가 전망하고 상식적이지, 전망한 대로, 그리고 상식적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상식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 대법원이 정치는 생각하지 말고 정의만 생각해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래 갈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을 낸다면 이건 굉장히 사법부 입장에서 오래 갈 상처가 될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금 법률위원장인데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셔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오늘 판결문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헌법 84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 한 후보께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헌법 84조 문제를 제일 먼저 화두를 제기해서 논의를 풀어간 사람이죠. 예. 저는 그게 몇 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생각한 건데, 그게 좀 빨라졌네요. 안타깝게 또 빨라졌죠.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논란이랄 게 사실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명확하게 소추만 정지된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헌법 84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에 모든 재판을 스톱한다? 그럼 공범들 재판도 진행되고 다 할 텐데요. 예. 그런 선택을 저는 법원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제가 미국 변호사 자격도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의 시스템은
그 대개 검찰이나 미국 검찰들은 기소를 취하하고 소위 말하는 거기다 드롭하고 랩업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자유로워요. 재량이 커요.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소를 일단 해놨을 때 계속 취하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일단 재판 자체가 틀에 맞춰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돌아가는 문화 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미국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소를 중간에 취소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고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 사례하고 우리 사례를 비교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다? 아, 그거는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단순 비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 시스템이 전혀 달라요. 예.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법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